비어있는 도심의 상가를 지역대학 공유 캠퍼스로 활용하는 대구 도심 캠퍼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와 체험 위주의 공간으로 13개 대학에서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권대학에서도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20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농협경북본부가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으로 16억여 원을 경북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적립금은 학생 복지 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중구에 대구 도심 캠퍼스 1호관이 생겼습니다. 대구 대표 상권인 동성로를 다시 젊음의 거리로 만들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올해 학생 2,500여 명이 도심 캠퍼스를 오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다른 대학, 다른 전공자와의 교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오전 11시, 대구 도심 캠퍼스 개관식과 함께 도심 캠퍼스 1호관이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도심 캠퍼스란 창업과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도심 속 빈 공간을 말합니다.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대구시가 추진해온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젊음의 거리로 다시 활기찰 수 있는 동성로로 만들기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오늘 도심 캠퍼스 타운 1호관 개관식입니다. 도심 캠퍼스 1호관에는 대구와 경산 지역 13개 대학 학생들이 오갑니다. 학교 특성에 따라 버스킹과 보컬 레슨, 창업과 건축 등 29개 프로그램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1950년대 한옥구조 건물에서 강의를 듣는 건 색다른 경험입니다. 일단 캠퍼스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가 큰 것 같아요.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색다르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은 새로운 교육 공간을 확보하고 전시와 워크숍, 체험 행사도 진행합니다.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나아가 대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구 도심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동성로 캠퍼스를 활용해서 우리 경산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전해주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연간 2,500여 명이 도심 캠퍼스 1호관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연내에 도심 캠퍼스 2호관, 3호관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동성로가 젊음의 거리로 부활할지 인근 상인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올해도 추진됩니다.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은 대학생들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2,000원, 지자체가 1,000원, 대학이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경북 도립대와 안동대, 경주 동국대, 경북대 등 20개 대학이 참여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금액이 지난해보다 1,000원 올라 참여대학의 부담이 줄어 학생들은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고 쌀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교육청이 NH농협은행 경북본부로부터 경북교육사랑카드 적립금 16억 1,67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경북교육사랑카드는 지난 2003년 경북교육청과 NH농협은행, BC카드사가 협약을 맺고 발행한 카드로 법인카드 이용액의 일정 금액과 교직원 개인카드 신규 발급에 따른 적립금이 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달받은 적립금을 학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과 교직원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지난 4일까지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40개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학이 신청한 증원 규모는 3,401명으로 발표됐는데 비수도권 27개 대학에서만 2,471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대구 경북 지역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의대생 증원 신청 규모를 밝힌 대학은 두 곳인데요. 먼저 대구 가톨릭대가 현재 40명인 의대생 정원을 8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영남대도 현 정원 76명의 2배 규모인 152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도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 76명 정원인 계명대는 교육부 수요조사 때 180명에서 200명으로 답한 만큼 최소 180명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북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의대생 증원 의사를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토론회 자리에서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현재 110명인 입학생을 140명 늘려서 250명으로 증원 신청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실습과 연구, 학습 등에 필요한 공간 확충이 필요하고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 수도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권대학에서 신청한 의대 입학생 증원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의료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권태환 경북대 의과대학장은 홍 총장의 정원 확대 추진 발언에 맞서 학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북대 의대 교수회도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여건 제시 없는 입학 증원안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 의과대와 협의 없는 독단적인 증원안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제자이자 동료인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사법 조치를 통한 탄압을 받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는 4월 총선 전에 확정될 전망인데요. 이번 증원 신청 결과에 따라 지역에서 의료 강화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총 3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시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8만 명이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의 71만 명과 비교하면 약 51% 수준입니다. 지역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14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미주 7만 2천 명, 동남아 5만 5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의 신규 직항 노선이 늘어난 것과 해외시장 다변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치 등을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안동소주가 오는 10일부터 사흘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주류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안동소주협회 7개 업체가 공동 홍보관을 개설해 안동소주를 유럽 등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참가업체는 안동소주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각국의 주류 관련 협회, 수입 유통사와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 시음 홍보 행사를 시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안동소주 수출액은 36만 달러로 미국과 호주, 대만 등 7개국으로 수출됐습니다. 문경시가 오는 19일까지 드론 자격증을 취득할 시민 3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항공 촬영과 농업 방제 등의 드론 산업 육성과 시민 드론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인당 교육비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교육생은 추첨으로 선발하며 오는 10월까지 문경시 관내의 드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문경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으로 실기시험 응시 필수 조건인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또는 신체검사 증명 소지자입니다. 봉화군이 이달 말까지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서를 받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주민수익형 발전소 등 4가지 재생에너지 설비비의 최대 8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대상지는 소천면과 석호면, 제산면으로 해당 지역에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 등이 있으면 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인턴을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인턴 근무 기간과 근속 장려금을 제공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기업에는 인턴 사원 1명당 월 150만 원의 지원금을 2개월 동안 지급하고 참여 인턴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부터 3개월과 10개월이 되는 때 150만 원씩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참여 기업 자격은 영주시에 소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 월 206만 원 이상의 인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